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유고요. 전 혜화입니다. 와. 와우. 새해 복 많이 정말 받으세요. 그렇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늦었지만. 많이 늦었죠? 네, 많이 늦은 만큼 녹음이 되게 오랜만인데 음. 저희가 되게 1월이 열악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온라인 원격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원격으로 녹음을 하면 오디오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못하면서 해가지고 결과물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걸. 그렇습니다. 1월 말, 연말 연초에 되게 할 만한 근황 얘기가 많잖아요? 그쵸. 하나씩 해볼까요?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말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전에 밀렸던 약속들을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즘에 어느 모임을 가든 다들 참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막 요런 좀 맞아요. 우중충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모임을 가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얘기는 없고 다 뭐 힘들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막 이런 얘기만 해 가지고 '아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음, 음. 하다가 이 삶이 무료한 나의 친구들을 모아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 볼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훌륭합니다. 해서 좀 시도를 일단은 하였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예. 소요도 있고, 그리고 저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소규모지만 2월 달에 첫 모임을 가질 것을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모임단을 꾸려 봤고요. 그리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연말 연초면은 좀 여유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유가 없는 연말 연초를 약간 회사의 사정으로 보내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니까 연초에는 솔직히 좋은 일이 잠깐 저도 바쁘고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연말에는 저번에 저희가 그 위키드 때 제가 음. 언급을 했잖아요. 은혁과 동해가 하는 유튜브에 음음. 에픽하이가 나온 걸 보고 맞아, '에픽하이 맞다. 콘서트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제 "표를 못 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혜화랑 또 다른 친구랑 셋이서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허거집에서 맞다, 하고 맞다.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매를 해 잡았군.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에픽하이 공연이 이번 공연 3연 공연 중에서 이튿날 공연에 예매를 성공해 가지고 보러 가게 되었다는 사실. 와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왜냐면 그 마지막으로 에픽하이 콘서트를 갔던 게 20 살이니까 음. 정말 오랜만에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제가 신동이랑 은혁 유튜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은혁동해, 그 은혁동해. 자리에 은혁동에. 왜냐면 왜 헷갈리냐면 그 자리에 은혁동에 신동이 같이 와서 이제 공연을 게스트로 있었구나. 봤다. 게스트는 아니고 그냥 관객으로 관객으로. 음 와서 같이 봐 가지고 뭔가 그 유튜브와의 연결성이 완벽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게스트는 재보미 형이었습니다. 재보미 형. 아하. 오. 예. 근데 제가 에픽하이 콘서트를 어렸을 때도 갔었는데 그때는 박재범, 로꼬, DJ 펌킨 이렇게 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재범이 형이 이번에는 그 홀리뱅이랑 MVP 댄스팀이랑 같이 대박. 왔는데 음 그것도 역시나 연결성이 있었다. 그거 했겠네. 몸매 그거 했겠네. 이게 박재범이 한 4 곡인가 부르고 갔어요. 좀 많이 많이 불렀는데 불렀다. 음 맞아요. 재밌는 게
그날 에픽하이가 콘서트를 하면은 영화 패러디를 하잖아요. 음. 그날은 파묘를 패러디해서 파티였어요. 근데 이제 박재범이 재범이 형이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이러더니 갑자기 "재범이가 없으면 파리가 아니지."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자기 노래를. 미치겠네. 근데 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요. 뭔가 겉옷 하나 벗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뭐 후드 하나 벗고 이러다가 마지막 몸매 때는 그냥 다 벗고 그래 가지고 그때 관객들 반응이 이게 에픽하이 있을 때는 카메라도 안 들던 관객들이 다 카메라 들고 "아니 여기서도 벗는다고?" 에픽하이도 다 끝나고 나서 "근데 박재범 씨 여기서도 벗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벗지?" 막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진짜 오랜만에 왔지만 그래도 제가 20대 때 아니 10대 때 에픽하이의 모든 노래를 다 듣고 다 외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음음. 반대로 20대 때는 노래를 안 들었고 그래서 음. 에픽하이가 10 집이면 한 7집 정도까지는 다 알고 그 음. 이외에 이후의 노래들은 다 모르고 이런 상태로 그냥 갔는데 그래도 진짜 알았던 노래가 나오면은 다 인제 모든 노래의 떼창이 가능하고 그 그래서 전주부터 심장 뛰잖아. 아는 노래 나오면. 맞아요, 맞아요. 아는 미친 노래들이 이러면서. 나오면은 그런 기분을 느꼈고 인제 되게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음. 뭔가 진짜 그대로인데 음. 에픽하이는 진짜 그대로구나. 근데 나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음. 그런 것에서 되게 좀 오묘한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그대로인데 또 나는 많이 변했네.' 이런 느낌을 좀 음. 느끼면서 혼자서 또 감상에 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에픽하이 가사가 되게 좋잖아요. 맞아. 그리고 되게 뭐랄까 어 리얼리즘?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도대체 이 가사에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왜냐면 그때는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치. 가슴 아픈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안 하고 살았을 때인데도 '그때 나는 이 가사에 어떻게 그렇게 젖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 가사들을 다시 이제 느끼니까 진짜 막 너무 막 갑자기 막 되게 그 가사 속에 이입이 돼 가지고 음. 힘들고 화나던 일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아팠던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근데 또 이제 타블로가 여러분이 이제 한 해 동안 느꼈던 어떤 슬픔과 빡침들을 다 여기서 놓고 가버리세요 하면서 이제 막 또 신나고 막 욕이 나오는 그런 노래들 같이 막 따라 부르면서 또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오니까 10년 아니지. 한 9 년, 음. 거의 10 년이다. 그만한 시간이 있고서 오니까 이제 나만 늙은 게 사실 아닌 거야. 그치, 그치. 관객들도 다 같이 나이를 먹었어요. 음음. 그래서 스탠딩석에 이제 의자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스탠딩은 아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20살 때 갔던 그 공연에서는 의텐딩이었거든요. 의자였지만 어어어. 이제 한 번 서기 시작하면 앉을 수 없는 어어. 왜냐면 다 서 있으니까. 음. 근데 이번에는 다들 칼같이 앉더라고요. 그리고 쪼끔씩 노래 중에서도 쪼끔 덜 신난다 그럼 안 서. 아 어어.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소소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에픽하이 팬이란 노래가 있어요. 음음. 4 집에 팬이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있으면 이제 약간 좌우로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뛰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막 여러분 이제 막 에픽하이가 스탠딩 있는 사람들 다 앉으라고 여러분들 이제 뛰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노래 부르려고 막 헬스한다." 막 이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면서 팬을 시작하는데 너무 응. 충격적인 거야. 나 일어나서 왜? 나 뛰려고 하고 있는데 어. 아무도 안 뛰는 거야. 진짜? 심지어 스탠딩 사람들도 그냥 이제 그 손 흔들고 이렇게 그렇게 뛰지 이렇게 옆으로 그 반동 주면서 뛰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도 뻘쭘해 가지고 나도 안 하는데 약간 그러면서 약간 서운했겠는데. 서운함을 느꼈다. 음.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고 '많이들 나이가 드셨구나.' 아니 아무리 많이들 이제 그래도
그거 그게 하려고 약간 가는 섭섭했습니다. 건데. 그게 좀 섭섭했고, 그리고 그 에픽하이가 응원봉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 박규봉이라고. 음음. 살까 말까 고민했어. 그거 48,000원이라서. 귀엽던데. 근데 48,000원은 안 귀엽죠. 그 가격은 귀엽지 아 않잖아요. 물론 그렇긴 다른 하지. 아이돌 팬클럽의 응원봉도 다 그 정도 하는 거 압니다만, 음. 이제 뭐 그거 콘서트 갈 때만 쓰는 거니까. 음. 다음 콘서트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서 안 샀는데, 음. 샀으면 아깝진 않았겠다. 그거 들고 휘두르고 이러면 덜 뻘쭘하고 더 재밌고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근데 콘서트 티켓비가 너무 비싸. 얼마였지? 거의 16만 원? 15만 원? 16만 원? 그쯤 했던 것 비싸긴 같아. 하네. 그러니까 박규범까지 하면은 거의 20만 원 넘는 돈을 지불하는 거라서, 그때 이제 통장 잔고가 많이 아파해 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다음엔 더 여유 있는 어른이 된다면 박규봉을 들고 또 콘서트를 찾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네이터도 했나요? 보네이터? 보네이터 했죠. 전 보네이터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창 음. 좀 세상에 불만이 많았을 때 반복 제가 재생을 그 했던 기억이 보네이터가 있어. 나왔을 때 고3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어. 혜원은 이제 고등학교 1 딱 들어왔을 학년쯤? 때겠네. 음. 세상에 불만이 한창 많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보네이터를 듣고 너무 약간 '미쳤다 이거. 비트. 비트 죽인다.' 막 이래 가지고 막 노래방에서도 혼자 풀로 다 부르고 그랬던 어 기억이 있네요. 아니,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에 '맞아. 나 그때 그런 불만 많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 '아 나 여전히 불만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 있잖아. 그러니까 막 나 음. 아까 전에 뭐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나." 막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음. 경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청소년기에는 감정의 격동이 아주 심한 시기이기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그건 경험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랑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막 그치. 이별하고 슬퍼하는 내용 이런 거. 그때는 이별하고 막 오랫동안 만나면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되고 막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음음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알고 들으니까 '더 아프다. 더 그때는 얼마나 또 아파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죠. 보네이터를 그걸 두 명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그 게스트가 없으면은 안 하는 거죠. 어. 그 부분을 쪼끔 다른 식으로 채워요. 약간 아. 다 같이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어어. 좀 다른 식으로 바꿔서 채워 놔요. 재밌겠다. 거기 안 뛴다고? 진짜 제가 대박이다. 제가 첫 번째로 갔을 때였나요? 두 번째였나에는 비아이는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음. 안 나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왜냐면 제가 처음 갔던 에픽하이 콘서트가, 저 에픽하이 콘서트만 4번 갔어요. 지금까지 다른 어. 콘서트는 못 가 봤는데, 음. 처음 갔던 콘서트가 그 본헤이터가 있던 신발장이 음음음. 발매하고 그걸 발매를 이제 기념해서 했던 퍼레이드라는 콘서트에 이제 제가 그때 친했던 형이랑 둘이서 갔었는데, 고3 수능 끝나고 그 주 토요일이었어. 음. 그래서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본헤이터가 막 따끈따끈할 때였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때 막 빈지노가 나오냐, 버벌진트 나오냐, 왜냐면 그때는 이제 비아이랑 저기 송민호가 또 음. 아직은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거물이 되지 않았을 때여 가지고, 음. 그때 또 나오냐 마냐 막 이런 얘기가 막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나 연애 좋았다. 소설도 진짜 좋아하는데. 음. 제 친구가 에픽하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그 음. 자기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버스킹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음. 우리 그 과에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가 있는데 걔네랑 이제 저랑 이제 몇 명 해 가지고 걔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그 학교 중간 앞에서 버스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막 연애 소설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콘서트 갔는데 좋았다. 연말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저의 그 어떤 그런 어떤 보상 심리로 간 곳이었는데, 재밌었겠다. 네, 재밌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것도 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친구가 있는 게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잘 같이 아는 친구가 가면 더 맞아. 재밌지. 근데 알아야 돼. 어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볼 작품, 물론 여러분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오징어 게임 2 시즌 2입니다. 와우. 이거를 이제 안 다룰 순 없었어요. 음음음. 저희가 이제 닭강정과 삼채와 이 마스크걸에서 음. 이 시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1은 일단 보셨나요? 원 봤죠. 그러니까 이거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뭔가 봐야 돼서 일단 보긴 봤어요 다. 그때 당시에 본 거지 1. 맞지, 맞지. 그때 약간 '어떻게 제목이 오징어 게임?' 이러면서 봤던 것 같고 음음.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봤어요. 그때 딱 나오자마자 거의 나오자마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캐스팅 보고 봤던 것 같아요. 막 이정재랑 막 누구누구랑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마케팅도 엄청 많이 했었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분홍분홍 약간 아기자기한 분위기길래 '무슨 내용일까?' 이러고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였다. 라는 기억이 음. 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되게 시즌 1 때 마무리 때 뭔가 뒤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처럼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맨 마지막에 그 성기훈이 비행기를 타려다가 이렇게 와 음. 가지고 뭐 이 게임을 뭐 약간 멈추겠다는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게 끝났잖아요. 심지어 머리를 음.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그래 가지고 그때 한창 막 오징어 게임 해석 이러면서 성기훈의 빨간 머리는 무슨 의미고 막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그걸 해석하는 콘텐츠가 되게 음.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뭔가 뒤에 진짜 대단한 내용이 있으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즌 2는 봤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는 음. 그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음음. 그래서 보더랜드라고 하는 그 게임을 치러 가지고 이제 시민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음. 그런 룰이 있는 세계에 갇혀 버린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 음.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고거를 이제 진짜 재밌게 보고 그거 시즌 1에 진짜 재밌게 본 상태였어요. 음. 그래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 나온다고 하다니 '나 이런 거 너무 재밌겠다.' 음음. 해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보는데 음. 그게 기억이 나. 그 오일남이랑 음. 음. 성기훈이었나? 아니면 저기 누구였나?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음음음. 중간에 나와 가지고 라면 부서 먹으면서 소주 마시잖아. 음음. 오일남이랑 먹었나 그 동생이랑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아. 라면을 부숴서 먹으면서 봤던 어어. 그 기억이 일단 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오징어 게임 1에서 뭔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이 배역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음. 시즌 2로 그러니까 뭔가 열린 결말처럼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음. 그냥 성기훈이 그렇게 딱 결심을 하는 게 딱 괜찮은 결말이었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 가지고 음. 막 시즌 2가 엄청 뭐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돼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음. 시즌 2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확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난 오히려 그 시즌 1 때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막 빌드업 돼 가지고 뭔가 더 그랬는데. 음. '대체 이 뒤에 뭔 얘기를 하려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나왔는데 어땠나요? 근데 저는 시즌 2 까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음음. 시즌 3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음. 그 사실을 이제 모르고 본 거죠. 저도 몰랐어요. 어.
그래서 약간 그 우리 전에 위키드 봤을 때 '이게 파트 아. 1 이랑 파트 2가 또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즌 2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시즌 1 때 그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게 했으니 시즌 2도 좀 그렇게 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게 또 제작 기간이 또 중간에 또 텀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시즌 2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럴까 그렇게 음.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시즌 1과 시즌 3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 느낌? 그냥 시즌 2 파트 1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마무리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앞에 게임 시작하는데도 한 2-3회 걸렸고, 맞아요. 그리고 게임 안에서도 뭔가 그렇게 특별함이 느껴지진 않았고, 그리고 그게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이럴 거면은 이게 지금 7개 화인가요? 8개 화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한 3화 만에 끝내고, 이 모든 내용을 그 음. 뒤에 그 나머지 뭐 4화 5 화는 또 더 이어지는 얘기를 해서 그냥 시즌 2로 끝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그건데 1, 2, 3 화에서 음. 게임을 안 하잖아요. 음음. 그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 처음에 정말 그 약간 그 이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음음. 저는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설명하겠지만 그 1, 2, 3 화에서 택하고 있는 연출이나 전개 방식을 되게 안 좋아하는 타입이어 가지고 음. 그게 되게 지루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뒤에 뭐 게임을 시작하고 타노스가 나오면서 조금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가 음. 많아져 가지고 음. 그 1, 2, 3 화가 조금 견디기 힘들었는데, 음. 오히려 평가를 보니까 1 화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공유의 어떤 어어어. 연기 차력쇼를 보는 그걸 음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되게 의외였다는 생각, 의외라기보다는 이제 '나랑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라면서 또 음. 재밌게 그런 반응들을 살피는 재미. 음음. 이게 사실 오징어 게임은 저한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 재밌는 것라기보다는 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를 함께 본다. 음. 에서 더 좀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밈이 생성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혜화랑 그걸 이거 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누군가 이제 뮤지컬 버전으로 편집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음 거의 겨울왕국, 겨울왕국됨.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저는 얼음이 밈화될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걸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걸 천재들이야. 지켜보는 재미, 이런 것들. 다 같이 축제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쏙 빠져 가지고 오징어 게임은 재미없는데." 이러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걸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품인 게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즐거울 거면 같이 즐거워야 되고, 욕할 거면 같이 욕해야 되고, 맞아요. 놀릴 거면 같이 놀려야 돼. 맞아, 맞아. 여기서 너무 진지하게 있으면은 손해입니다. 맞아, 진지하고 맞아. 막 꼰꼰하게 앉아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맞아. 네. 진짜 자, 웃기네. 그래서 쪼끔 늦었지만 예. 자 1 화 빵과 복권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스토리죠. 음음. 그래서 이제 성기훈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걸 하면서 "나 오징어 게임을 다시 들어가도록 해서 이 새끼들을 다 혼내 주겠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음. 근데 그 마음을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음. 일단은 딱지맨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은신처도 만들고 사람도 고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딱지맨을 열심히 찾습니다. 음. 그중에서 이제 어떤 그 사채업자? 사채업자.
사채업자와 그 똘마니들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너네 이 딱지맨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10억 줄 거야." 이러면서 "찾아줘." 이렇게 해 가지고 딱지맨들도 사람을 막 여기저기서 모아 가지고 이제 그 전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을 음. 다 뒤져 가지고 딱지맨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협조적이야, 이 사채업자. 맞아. 이 사채업자가 갑자기 너무 순해졌어요. 그리고 음. "아니 형님 이거 진짜 저희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러면서 다 합니다 또. "야 10억 준대 10억. 10억 이면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예 진행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한 2 년인가 하나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맞아요. 이거를 2년 하다가 정도. 결국에는 사채업자 그 대빵이랑 오른팔의 눈에 이제 공유형이 눈에 결국에 띄게 되는 거죠. 딱지놀이를 음. 열심히 하게 되는. 이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음.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음. 장편으로 늘린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아. 딱지맨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음. 사람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이걸로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늘려 볼까?' 일리 그래서 있다. 1 화에서는 1 회에서는 딱지맨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강 때 말씀드렸던 그 여자의 내 여자의 열매가 채식주의자가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딱지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1 회였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지맨을 그 둘의 사채업자가 따라갑니다. 성기훈한테 전화를 하면서 "성 사장님 여기 이쪽에 빨리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 길이 막히는데요." "일단 빨리 오세요. 저희가 미행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둘이서 미행을 막 하는데 저희 그 미행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가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 남자 둘인데." 해 가지고 딱 가는데 딱지맨이 알고 보니까 졸라 셌던 거임. 맞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있구나. 음. 딱지맨은 막 미행을 하고 있는데 이 딱지맨이 저기를 갑니다. 갑자기 이제 빵을 엄청 많이 사고 복권을 어어. 엄청 많이 사 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있는 어떤 공원 같은 데를 가요. 음. 근데 공원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깨끗하고 햇살이 따스한 그 공원에 가 가지고 노숙자들 한 명 한 명한테 말을 겁니다. 음. 근데 그 노숙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되게 그 처음에는 이렇게 비협조적인 표정에다가 이 음. 빵과 복권을 제시하니까 무슨 이제 성스러운 사람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음. 이러면서 이렇게 눈이 희번덕해져 가지고 복권을 가져가는 음음. 그런 연출이 계속되죠. 음. 그리고 나서 다 복권이 꽝이 되고 나서 모두가 복권을 고른 상태에서 딱지맨은 가지고 있던 빵을 다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툴툴 털어 가지고 빵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음음. "작가의 어떤 철학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맞아.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음. 조금 위험할 것 같지만 저의 소신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예. 저는 이런 연출을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는 연출이라고 함은 음.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음. 그러니까 연출가가 그 작품에서 느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음. 연기 뭐 뮤지컬이든 영화든 뭐 소설이든 이거를 만든 감독, 연출자, 작가가 문득 느껴져. 음음음. 근데 그런 순간이 저는 이 작품의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는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음. 반대로 이 작품의 어떤 이야기를 유쾌하게 음. 아니면 좀 더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음.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음 회 때 설명해 드릴 같이 이야기 나눌 작품이 좀 제가 말한 이런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음. 그렇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연출자가 드러나는 거가 바람직한 반면 그 메시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대놓고? 쪼금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뭔 말인지 알 세련되지 것 같아. 못한 방법. 근데 여기서는 이 연출자가 혹은 감독이 혹은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딱지맨이라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음. 공유의 연기 차력주가 멋있었음과는 별개로.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꼭 음음. 그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음음. 그냥 아까 말한 그 딱지맨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그 의미를 두기로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음음음음. 이거 보면서 '어 얘는 갑자기 왜 나와 가지고 왜 이러는 거지? 음음. 얘는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지?'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맞아요. 그냥 공유의 연기 차력시죠. 그리고 딱지맨의, 그러니까 그냥 엑스트라로 끝날 수 있었던 딱지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거에 뭐 의미를 맞춘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음. 크게 의미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지맨이란 존재가 실제로 있었더라면 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음. 딱지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작가가 빵이랑 복권을 줬을 때 복권을 고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음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어리석다. 뭐 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음음음. 사람들이 나누게끔 하고 싶어서 음. 딱지맨이라는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소비해 버렸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음. 그렇게 이 장면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한화의 거의 절반을 잡아먹으니까 빨리 맞아요. 게임을 빨리 시작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음. 만약에 뭐 다른 외국 미드 같은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혹은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빵이랑 복권 중에 골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표정이 뭐 이 왜 미국이었어. 아. "What the fucking about?"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어. 그 표정, 특유의 표정 지으면서. 근데 어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음. "아이 뭔데 짜증나게 말을 걸어." 이 약간 음음. 이런 어떤 게 했을 텐데, 일단 그 굉장히 상대방에게 호의적이고 대화를 음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배타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부터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 음. 이 부분은 약간 어 이 작품 너머에서 누군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음음.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도 좀 생각났어요. 음. 그 마지막에 조커가 '버튼을 누르겠지?' 했는데 버튼을 안 눌러 가지고 "힝 뭐지?" 이러니까 "사람을 믿어야 해." 뭐 음. 이런 교훈을 주잖아요. 음음. 근데 그게 꽤 자기적이었다는 평가도 꽤니 많이 받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한 1 시간 이상의 시간을 이제 들여 가지고 빌드업을 한 거잖아요. 음음.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딱 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음. 빌드업 없이 하니까 또 그런 게 좀 느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럴 수 그래서 이제 딱지맨을 이렇게 습격하는 두 사채업자와 그 오른팔, 음. 결국에는 킹왕짱 무력을 가진 딱지맨에게 제압이 돼 가지고 그 의자에 묶여서 음. 러시안 룰렛을 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로 러시안 룰렛을 하게 됩니다. 음. 이거 막 유튜브 보면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라고 하는 그 룰에 대해서 어떤 놀라움을 표시하는 외국인들의 리액션들이 많이 보이던데. 아 진짜? 음음. 아 이것도 우리밖에 그래서 안 하는 거구나. 근데 모르고 보면 되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음음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지만, 가위바위보에서 하나를 뺀다고? 그거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하나를 빼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딱지맨이 5 개를 채우니까 음. 죽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사실은 그중에 4 개는 더미탄이었다. 음음음. 자세히 보면 뭐 그런 디테일 같은 것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맞아. 보스가 이제 부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빼지 않음으로써 그 부하를 살려준다. 음음. 그 아마 그리고 부하가 이제 가정이 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뭐 주례를 봐줬던가. 맞아, 맞아. 음. 여기서 되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물 관계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음음.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나타나죠. 음. 이 근데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 게, 한국은 약간 부모님과 관련된 신파가 음. 그 신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미국에서는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같은
아니면 하나의 음. 가족적인 신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음. 우리가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의 그 주인공을 보면은 그 엄청난 악당인데 자기 이혼한 아내와 사이에 있는 그 딸에 대해서는 굉장히 쩔쩔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음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뒤없는 악당이 아니라 그 음음. 쩔쩔매는 아버지의 영혼을 집어넣음으로써 일종의 하나의 신파를 만들고 우리를 실망시켰던 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약간 가족주의적인 신파가 있고 한국에서는 그 충효적인 신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개를 충족시키는 어떤 연출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성기훈이 찾아와 가지고 또 이제 딱지맨과 그 뭐지? 러시안 룰렛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진짜 총알을 넣어서 진짜 러시안 룰렛을 해요. 그래서 딱지맨이 그 전 더미탄을 넣은 그 게임과는 다르게 진정 리얼로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음. 여기 장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광기에 맞아요. 그 가득 찬 한쪽에는 붉은 조명을 받고 어. 한쪽엔 노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한쪽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고 한쪽은 평온하게 웃고 있는 그 공유의 어떤 얼굴을 절반으로 쪼개 쓴 절반 연길. 그것. 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저는 여기서 사용한 연출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딱지맨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어어. "내가 옛날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총을 쥐어 주더라고. 음음.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결국엔 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 하지만 참 지루하고 재미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말로 하잖아요. 아. 영상 매체에서 말로 자기 이야기를 일대기를 설명하는 연출 방법은 음.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취향이 정 확실하시군요. 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상 매체라면. 음음. 제가 최근에 감명을 받은 건 단다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음음. 거기에서 한 4 화인가 5 화인가? 5 화인가 6 화인가에 그 어떤 요괴가 나오는데, 음. 어머니 요괴인데 그러니까 그 딸을 가족을 잃어버려서 이제 막 성불하지 못한 그런 귀신이 있어요. 음. 근데 그 귀신이 어떤 옛날 이야기를 설명할 때 막 발레를 막 돌면서 발레? 어 막 음. 춤을 추면서 막 돌아가면서 그 장면 되게 예쁘게 연출하면서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슬픔에 대해서 전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음. 거기서는 대사 한마디 치지 않고도 그 감정과 이야기를 딱 전달해 준단 말이죠. 음음. 네, 그런 연출이 제가 좋아하는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음. 어떤 서사를 이야기할 때 그 배역의 대사에 의존하는 거는 쪼끔 설명이 너무 많다.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아쉽다. 음. 왜냐면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맞지, 맞지. 시간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전부 이제 빵 밟고 이런 데다가 많이 쓰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기서 음. 이런 식으로 소비해 버리는 게 좀 아까웠다. 음. 그래서 저는 남들이 1 화를 많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뭐 뭔지 알겠지만 음. 공감은 하지 못했다. 아니 공감하기보다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백으로 달려오는 성균에게 결국엔 "너 이거 못 쏠 거지?" 하면서 도발을 했지만 성균이 쏘면서 이 사람 찐이잖아. 음음. 좋아. 이 세상 재밌었다. 빵 하고 가 버립니다. 아 네. 음. 그러니까 이 딱지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이죠. 맞아. 근데 이쯤 돼서야 비로소 '아 얘는 비현실적인 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현실적인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게 그렸지?'에 음. 집중하니까 몰입이 안 되는데 애초에 그냥 '얘는 비현실적인 애구나.'라고 음. 생각하고 가 버리니까는 이때부터는 확실히 뒤로 이제 되돌아보면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난 이렇게 갑자기 죽어 버리니까 좀 허무하던데.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죽일 어? 캐릭터였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시즌3에서 갑자기 막 살아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막 루머들이 있잖아. 막 "이 캐릭터 죽었는데 사실 안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지. 왜냐면 제가 최근에 했던 어떤 게임에서도 죽은 줄 알았던 캐릭터가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라는 전개를 당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보니까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입안에다 쌌는데 그럴 음. 수 있지. 자, 그러는 한편 또 이제 황준호, 음. 경찰, 프론트맨의 동생, 음. 이 황준호가 이제 알고 보니 살아있었고, 그래서 이제 잠깐 교통경찰로 일하고 있다가, 이 물리적으로 이 섬을 찾아가지고 난 형을 찾고 말겠어. 이런 결심을 음.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죠. 수색 때. 음음. 그리고 이제 준호와 기훈이 만납니다. 이제 너도 찾고 있어? 나도 찾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마침 이제 딱지맨이 죽어 있는 거죠. 음음. 그래가지고 막, 나 경찰인데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음.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려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도원결의. 네. 그래 가지고 기훈이랑 준호가 같이 이렇게 도원결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어떤 놀이공원이 나와요.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인형탈을 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는 강노을이라고 하는 또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형탈 알바를 하면서 막 약간 소아암 환자인 어린이 팬도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소아암 환자의 아빠가 이진욱이었죠? 이진욱 배우. 음. 음. 아무튼 그랬는데 이 강노을은 집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창문 밖에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 명함을 이렇게 받길래 '어 참가자인가?' 했는데 참가자랑 다르게 좀 약간 컨테이너 박스 같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얘 뭔가 좀 다른데?'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병정들 중에 하나로 캐스팅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는 인형탈을 쓰고 있고 거기 뭐지?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세모 탈을 쓰게 됩니다. 기훈이 그 저 딱지맨 죽이고 나서 명함 빼왔잖아요. 명함 빼왔는데 거기에 음. 무슨 클럽 주소가 있길래 이게 뭐지?' 이러고 그 클럽을 경찰 애랑 같이 잠입을 하게 됩니다. 사병을 만들죠. 음음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텔 건물에 총 쏘는 아 총 쏘는 그걸 해 막 연습을 하고 맞아, 사격 맞아. 연습을 막 하고 이러면서 거의 사병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찾기 위한 스쿼드를 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 인물이 클럽으로 잠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젠 마젠타색 옷을 입은 이제 가면들이 등장하고, 음음. 결국 성기훈은 리무진에 납치가 돼서 잡혀갑니다. 프론트맨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456번. 456번 왜 다시 돌아왔지? 그때 음. 너가 거기를 가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말이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프론트맨이 "너 지금 영웅놀이 하려고 이러는 거냐?" 막 이러다가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그러면은 "게임에 들어와라." 해 가지고 수면 가스 이렇게 뱅 해 가지고 기훈은 다시 게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렇게 오징어 뭐 게임에 기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번호는 똑같이 456 번. 이렇게 들어왔더니 그 예? 친구가 또 있어. 맞아, 맞아. 같이 병마 도박했던 1 시즌 1 에서 했던 친구인 정배가 이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훈이 약간 당황하죠. 너 여기 왜 들어와 있어?" 해 가지고 정배랑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한국은 되게 좁은 나라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근데 다 이제 엮여 있어 막 음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나라 그 서바이벌 게임도 보면은 음, 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100몇 명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친목을 막 다지는 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음, 애초에 그냥 친목이 정해진 애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 그래서 음, 보면은 엄마랑 아들도 여기서 와서 만나고, 음, 그다음에 전 남친이랑 임신한 전 여친이랑 서로 여기서 만나고, 음, 뭐 그 팬이랑 스타도 여기서 만나고, 음. 이렇게 저렇게 만납니다. 네. 아무튼 그래, 근데 여기서 예, 저번 오징어 게임과는 다른 어떤 그게 있다. 룰.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지만, 음, 참가 거부는 탈락이지만, 근데 모두 과반수 이상이 동일하면 그때 게임을 멈춰서 이제 상금을 나눠 가져서 나갈 수 있다. 음, 이런 규칙이 생기죠. 성기훈이 여기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아, 일단 그만하고 나가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게임이 시작하게 겁나, 됩니다. 네, 게임이 시작되고 성기훈은 앞에서 계속 게임에 대한 스포를 하고 자꾸 나섭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여러분, 저를 나서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얼음. 여러분. 아, 자꾸 이게 암살이랑 겹쳐 보여가지고 보기가 좀 누구? 힘들었는데 암살 때랑 겹쳐 아, 보여가지고 암살. 여러분,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두 개지요 뭐 이거랑 겹쳐 보여서 처음엔 몰입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얼음 하면서 막 진두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는 않죠. 음, 이렇게 하다가 얼음땡을 하다가 성균이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멈춰 있으니까 이제 타노스가 와가지고 자기가 꼬시던 여자를 장난으로, 아니다, 타노스가 꼬시던 여자한테 너 여기 버렸다 해가지고 음, 그 꼬심 당하던 여자가 딱 하서 움직였는데, 그 여자가 헐 나 방금 움직였음 하니까 바로 빵 음. 종아리 간통 당하죠. 그래서 벌써 죽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근데 또 안 믿다가 이제 그걸 계기로 약간 성기훈의 말을 조금씩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얼음땡이 시작되는데, 알고 그 뭐지 타노스가 갑자기 얼음 하니까 땡 하면서 사람을 밀어. 음, 이 장면이 이제 또 많은 회자를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타노스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친분이 안 쌓였어, 우리에게.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 거죠.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음, 타노스 없으면은 참 재미없을 뻔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튼 약쟁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기 이 게임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그 진행 요원 중에 한 명이 허벅지를 쏘니까 강노을이라는 친구가 이제 머리를 쏘면서 확인 사살을 하더라. 음, 그리고 이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전처럼 장기 밀매를 하려고 일부러 안 죽였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죽였다. 신선한 장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허벅지만 쏘려고 했는데, 음, 이제 강노을이 이제 머리를 쏘면서 그걸 저지한다. 음. 그런 어떤 윤리적인 트러블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들어온 001번 참가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우리 365명이 생존했으니까 이제 게임을 더 할지 말지 투표를 합시다 해가지고 음, 투표를 하는데, 이제 성균이 계속 투표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나갑시다 이러고 있는데 182대 182로 동률이 되고, 음, 마지막으로 001번 참가자가 와서 O를 누르면서 음, 게임의 진행이 확정이 되고, 음. 그의 이름 501, 바로 프론트맨이었습니다. 야, 소름. 이름이 뭐지? 그 이병헌. 갓. 이병헌. 아, 그래서 근데, 이병헌이 근데 약간, 솔직히 약간
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게임이 저는 좀 재미없었던 게 그 성견이 너무 나대니까 맞아. 자꾸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음. 자꾸 막 "다들 멈춰. 얼음." 이러고 막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뚝뚝 끊기는 느낌? 더 정신없어, 더 정신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우 저러면은 나 같아도 제 말 듣기 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뭐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해 봤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 막 인터넷에서 이제 성기훈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법. "저 이 게임을 해 봤습니다. 제가 다 끼고 이겨서 456억을 받기로 했는데 수수료다 뭐다 참가비다 하면서 다 떼먹고 결국 저에게 돌려준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를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두가 성기훈의 말을 따랐을 것이다. 바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낚을 줄 아는 어부가 돼야 됐는데. 맞아. 맞아요. 오징어 게임 1화 만에 끝내는 방법. 그래서 이제 오영일이 의도적으로 성기훈한테 접근해서 이제 음. 친분을 쌓으려고 하죠. 음음. 근데 여기서 대놓고 힌트를 주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성기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답답해하더라. 음음. 그니까 전엔 1남한테 당하더니 이번엔 영일이한테 당하네.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음 너 여기 해 봤다면서 다음 게임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음음. "맞아요. 다음 게임 아 그래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달고나를 하는 거였어요." 뭐 이러면서 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니 달고나가 아니라 5 인 육각 단체 운동이었던 거임. 깍. 그러니까 게임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이 5 종목을 5분 안에 성공해야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성공하면 서로 박수 쳐 주고 이런 분위기가 음음. 있었고 이때 누구랑 팀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소사이어티가 정해지는 음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타노스가 이제 되게 스타일리시한 어떤 여자랑 같이 하자고 하고 타노스 옆에 이름 뭐지? 걔 이름 뭐더라? 똘마니. 그 펜타곤 MD였는데. 그 사람. 그 저에게는 그 사람이 이제 저기 그거거든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의 그 아. 게임에 몰입한 그분이어 가지고 근데 그분이 되게 안경 쓰고 장수생이었거든요. 음음. 공무원 시험 장수생.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막 껄렁껄렁한 어떤 힙찔이 같이 나오니까 맞아. 되게 재밌었습니다. 연기 반신. 아무튼 그 사람이랑 또 이다윗 배우가 나와요. 음음. 이다윗 맞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리시한 여성분이 어떤 보살핌을 받는 음. 그래서 이다윗이라는 배우를 전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아무튼 너무 남규. 아. 그 약쟁이가 남규다. 음음. 그다음에 이다윗 배우가 민수. 민수 그 자체. 음 맞아. 뭔가 민수하다. 맞아. 민수. 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양동근과 양동근의 어머니랑 음음. 그다음에 그 현주, 음음. 재준씨죠. 예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조유리가 배역 이름이 뭐야? 자꾸 배역 이름이랑 배우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조유리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로 와 가지고 음. 이제 그렇게 팀을 맺게 되고 저기 누구야 저기 지금 제 넷플릭스 홈에 음. 미생이 뜨거든요. 임시완. 미생이 뜨거든요. 이거 노린 것 같아. 아무튼 임시완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쫄딱 말아먹고 근데 조유리를 임신시켰는데 이제 지우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음. 그러니까 준희죠. 아 조유리는 준이. 준희. 그리고 임시완은 명기. 음음.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런 어떤 팀. 그리고 타노스랑 남규는 이제 그 명기한테 이제 의존해가지고 코인 샀다가 이제 쫄딱 말아먹어가지고 명기를 음, 굉장히 괴롭히죠. 음.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비트코인 샀는데 어떻게 꼬라박을 수가 있냐. 아, 고공행진 중인데. 그러니까 맞네. 밑에는 세상에는 잃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기려면 아무튼 봐야 돼. 요런 어떤 각자의 파티들이 만들어져요. 음, 성기훈은 오영일이랑 그다음에 그 자기 친구랑 강대호, 강하늘. 강하늘이 연기한 그 해병대 음, 캐릭터랑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팀을 꾸리고 있다. 음, 위주로 팀을 꾸려가지고 5인 삼각 경기를 5인 육각 경기를 이제 통과한다. 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죠.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캐스팅들이 다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것 자체로 뭔가 스포가 된 느낌? 그러니까 얘는 안 죽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또 타노스 같은 애들은 죽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뭐 뒤에 뭐 그랬지만은 앞에서 이렇게 5인 육각 경기 이런 거 할 때, 아, 이 아, 팀은 안 죽겠구나 이런 게 너무 약간 보장되어 있는 느낌? 음, 시시하게는 안 죽는. 응, 응, 응. 그래서 맞아요. 아, 뭔가 그리고 이렇게 좀 긴장감이 좀, 예. 이진욱의 존재감이 되게 약했잖아요. 맞아, 맞아. 저 심지어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초반에 잠깐 얼굴 보여줬고 까먹은 거지. 응, 응. 그래서 이진욱이 무슨 역할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판 더 하자. 한 판 더 사람들이 한 판 더를 외치면서 결국에는 한 판 더 하게 된다. 네. 성기훈의 어떤 발음과는 다르게. 네. 그래서 게임은 그대로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게임. 그래서, 그래서 OX로 나뉘어서 음, 그 옷에다가 붙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O와 X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응. 다분했다. 맞아, 맞아. 왜냐면 그냥 O랑 X를 누른 건데 옷에다가 그 표시를 붙이기까지 해야 되나? 응, 응, 이런 응, 생각이 응.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붙이고 계속 그 두 무리로 나눠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분쟁을 유발해서 응, 결국에는 싸우게 만들겠다. 응, 응. 그러니까 모두의 만인에 의한 만인 투쟁이 아니라 팀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설계가 응, 응. 보이죠. 왜냐면 저번 시즌에서도 너무 무서워 이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음,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런 거 계속 투표하는 거 계속 보여줄 시간에 제발 아, 맞아. 완결을 냈다면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음, 이 비판은 달게 받아야 돼.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화제성을 두 번으로 나눠서 넷플릭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비판은 받아들여라. 라는 그러십시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질질 끌었습니다. 음. 그래서 세 번째 게임은 이제 둥글게가 나오면서 짝짓기 게임을 하게 되죠. 아,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대. 이 둥글게 둥글게 이 노래에 되게 중독성이 있다고 막 그러던데요. 그리고 하나의 룰을 추가해서 짝을 지어서 방에 들어가야 된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짝짓기 게임을 처음 생각할 때는 사람을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버리면 쉽잖아요. 음. 근데 빨리 잡아서 방까지 들어가는 게 미션이야.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음. 그걸 섞어 놓는 거죠. 이 음. 게임은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맞아. 라는 되게 생각이 이건 드는데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 사실은 5인 육각 경기는 재미없었거든요. 그 게임으로서 보는 어, 사람 입장에서 음, 서바이벌 게임 치고는 그렇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음, 이 짝짓기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긴장감을 부여하는 거가 음. 있었긴 했는데 근데 좀 게임이 너무 많이 해. 왜 안 음, 끝나지? 음, 이런 음, 음, 생각이 음. 다 죽이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원판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짝짓기를 해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여기 안에서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그 엄마를 놓쳐서 끌려 들어가는 양동근이라든지 맞아요. 그렇게 좀 잔인한 상황들이 막 생겨요. 맞아. 그거랑 그다음에 현주랑 같이 케미를 쌓아왔던 영미가 있잖아요. 영미가 음음음. 맞지? 저기 영화 했던 콜센터. 다음 소위? 다음 소위 주인공 그 사람 아니야? 대박. 맞나 보다. 그치. 맞지. 영미 오. 하신 분이. 대박. 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아 그 죽어가는 소희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그분 대박. 전 처음에 그 SNL 지혜은 님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너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처음 봤을 때 완전 지혜은 님인 줄 알았는데 약간 그 억울한 그 슬픈 억울한 아 얼굴이 난 그 자살하기 전날에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그 음. 소희의 눈빛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서 음. 영미 보자마자 '와 그분이구나.' 대박. 진짜 어. 눈이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눈이 그냥 슬픈 음음. 그런 눈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게 잘 인상 알아본다. 깊었는데 영미와 그 현주의 어떤 케미가 계속 서로 둘이 약간 부둥켜 안아 주고 음음. 이끌어 주고 의지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결국엔 현주의 눈앞에서 영미가 죽는 그 그 장면이라든지 연기가 대신 들어와 가지고. 맞아요. 근데 또 눈빛이 슬픕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그 타노스 음. 거기서 이제 민수가 이제 타노스한테 휩쓸려 가지고 음.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음음음. 그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있었어요. 음음. 그 이병헌 그러니까 오영일이 이렇게 다른 사람 그 정배랑 이렇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이 한 더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영일이 그 자리에서 헤드락으로 목을 팍 꺾어 가지고 죽여 버려서 겨우겨우 통과하는. 그래서 정배가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2 명이게 만드는. 그래서 정배가 그때 이제 그 영일의 본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음음. 오영일이 프론트맨이란 사실을. 음.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 그 경배를 이렇게까지 살리는 데 집착하고 있는 어떤 오영일은 음. 정배가 중요한 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친구 앞에서. 중요한 곳에서 죽이기 위해서 '아 씨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너 이 음. 새끼.' 이러면서 음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음.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OX 싸움이 되는데 이번에는 짝수여 가지고 동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침에 다시 투표를 하자고 하고 밤이 되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을 부추기게 만드는 음음.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가 지급이 돼요, 또 밥 먹을 때. 나 그거 싸우라는 딱 거지. 또 보자마자 '아이씨 또 겁나 피 튀기겠네.' 막 근데 또 그랬어요. 피가 휘식 하고 나오잖아. 음. 이런 포크로 찌르고 이러면. 그게 음. 참 보기 싫어. 나 진짜 싫어해 그거. 그래서 이제 타노스가 민수랑 막 싸우려고 너 X 안 누르면 죽여버린다 하는데 또 민수는 이제 또 뱃속에 아기가 있는 전 여친이 있으니까 음음. 이제 일단 임산부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X로 누를 수밖에 없어. 둘이서 그래서 또 막 싸워. 그러면 이제 X끼리 여기 보세요. X 여기 보세요. 오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웁니다. 음. 그러다가 명기가 이제 포크로 타노스의 목을 찌르면서 음. 이제 싸움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난리가 나는 와중에 이제 남규가 타노스가 가지고 있던 보약을 이제 딱 가져가게 되죠. 음.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존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성기훈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 우리 조용히 있다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하려고 오는 진행 요원들의 총을 빼앗아야 된다. 음음. 그러니까 우리 X팀이 좀 죽더라도 이거는 큰 일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성기훈의 어떤 변화, 음. 긍정적이지 못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음음.
그래서 아, 결말이 나는 궁금한 거야, 이제. 왜냐면 맞아. 앞에서는 인간의 속성은 그래, 복권이랑 빵을 쥐어주면 복권을 선택하는 게 사람이야. 라는 음, 식으로 감독이 직접 개입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도 음, 성기훈도 결국 이런 식으로 변해. 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면은 어떤 이런 문제를 처음에는 시스템에 대한 반란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 개인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버리려는 것일까?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었을 때 결말을 어떻게 잘 낼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약간 길을 하나씩 차단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럼 안전한 이 길이랑 안전한 저 길을 차단하면 작가는 결국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시점이었죠.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기 그 바다 구출대 경찰. 맞나? 그 거기서 응, 섬을 찾고 있던 그 프론트맨의 동생인 이노가 이제 그 뭐야, 그 군인들을 다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 선장과 함께 섬을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막 드론도 띄우고 막 이렇게 해요. 일단 그 선장이 일단 오달수 배우님이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약간 되게 능청스럽게 막 아유 그 섬 그거 뭐 또 찾으려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찾아냈죠. 찾아내 가지고 이제 잠입을 했는데 어떤 함정에 걸려들어 가지고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군인들 중 한 명이 뭐 죽고 뭐 다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인제 막 이렇게 선장이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드론 기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섬 찾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드론 기사가 있었는데 그 드론 기사가 그 배에서 잠자다가 딱 깼는데 선장이 이 드론을 막 이렇게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장이 막 "아 그냥 이거 뭐 신기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선장이 갑자기 그 드론 기사를 죽여 버립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장이 이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의 스파이였던 거죠. 야. 그래서 보면은 그 역대 오징어 게임 우승자 명단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음음. 거기서 이제 박 선장이 그 중에 한 명에 있다라고 음음. 하는 해석을 본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그래서 첩자였다는 사실. 섭자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나중에 성기훈도 이 '오징어 게임 주최 측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설국열차 메타구나. 약간 그런 그런 거. 설국열차 메타. 결국 이제 그 프론트맨도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가 그렇게 된 거고 뭐 박 선장도 그렇고 해 하니까 이제 성기훈도 결국 이제 좀 뒤에 갈수록 좀 변해 갔잖아요. 그러다가 음. 결국 이 오징어 게임의 주최 측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게 되게 사실은 연출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선택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음음음.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도 결국에는 "너 내 후계자가 돼."라고 했을 때 후계자가 된다는 선택지를 누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 음음음. 그래서 안 누르고 막 이렇게 파멸 그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짓밟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게 음음. 되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음.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서 만들어낸 영웅놀이라는 게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가. 음음음. 이것도 맞죠. 음. 굉장히 맞는 말이고 필요한 얘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을 옹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어떤 영웅 심리와 시스템의 폭력성의 대립으로 이게 구도를 짜 버리니까 음.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다 별로인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음음음. 개인의 영웅심의 승리를 눌러줄 수도 없어. 성기훈이 승리하는 그림을 그려줄 수도 없어요 이제.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안에 성기훈이 포섭돼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면서 개인이 무력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선택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말해 줍니다. 답답. 그래서 이제 게임장 안에서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오고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총을 빼앗고 탄창을 이제 뺏어가지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총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음. 이 전체적인 드라마에서 1화와 더불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음. 동기는 돈입니다. 음. 그래서 적당한 돈을 안전한 타이밍에 가지고 나가는 게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음. 목표고, 이 적당한 타이밍과 적당한 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자의 개인들마다 그거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근데 성기훈 혼자만 나는 이 주체적 다 죽여버릴 거야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죠. 왜냐면 음음. 성기훈은 돈이 이미 많으니까. 음. 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기훈에 공감을 해가지고 주최 측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왜냐면 음. 안전하게 게임에서 지금 필요한 돈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사람들인데, 이 음. 사람의 동기가 갑자기 위를 향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게 없어요. 성기훈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왜 위에다 분노를 하는가? 어.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음. 그렇네. 그래서 감독의 개입이 느껴지는 두 번째 포인트인 거죠. 아. 성기훈이 위를 하다가 망가져야 돼.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싸워야 돼. 그 중에 친구가 희생돼야 돼. 음. 본인의 선택으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돼. 음. 그걸 하기 위해서 성기훈 외의 사람들이 이제 총을 쏘러 가는 것에 대한 동기가 빈약한 상태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음. 게임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리턴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오게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사실 그 O에 있는 사람들이나 X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는데. 그죠?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건데, 음. 원하는 돈이 다를 뿐인 거야. 음음음음. 큰 동기부여가 없었네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럼요. 총을 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니까. 아니 죽기 무서워 가지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총을 가지고 전면전을 펼치는데, 여기서 음. 이제 대호가 음. 해병대인데, 기수를 보면은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음음. 있었던 그 기수여가지고 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여서 음. 총싸움을 잘 못한다. 음음음. 그래가지고 패급 짓을 하다가 계획을 말아먹는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위를 치는 과정에서 초반에 영일이 엄청 협조적이에요. 여기 막 에이스죠, 에이스. 에이스고 막 병정들도 막 그냥 죽여 버리고 기훈이 말 엄청 잘 듣고 막 이러다가 초반엔 좀 그렇게 협조적인 것처럼 하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아 그럼 여기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뒤에서 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훈은 또 이걸 너무 믿어 버려 가지고 탄창을 줘 버립니다, 별로 있지도 않은. 그리고 이제 탄창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자란 상황에서 대호가 탄창을 가지러 이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패급 빌런 짓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몸을 다 뒤졌어야지 뒷주머니에 탄창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도 조금 그랬어요, 사실은. 애초에 보급을 많이 해서 왔으면 됐잖아. 음. 근데 그걸 이제 뭐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억지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래도 마음이 급할 수도 있지. 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정배와 기훈의 탄창이 모두 떨어지면서 음. 항복을 하고, 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프론트맨이 나타나서 456번 영웅놀이는 재밌었나? 라고 말합니다. 이거 나만 재밌나? 아무튼 잘 봐. 네 영웅놀이 결과가 어떤 건지 라고 하더니
이제 정배에게 총을 쏴서 사망을 시키고 음. 390번 탈락이라는 방송과 함께 시즌2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우. 결국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시즌 2.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거죠, 사실은. 근데 허무한 허무한데 뒤. 애초에 이런 식이었다면 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시즌2 파트 1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음. 왜냐면은 시즌을 나눈다는 건 그 시즌마다의 결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예를 들면은 뭐 기묘한 이야기도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그 시즌의 메인 빌런들은 항상 마지막 화에 어떤 식으로든 맺어지잖아요. 음음. 그런 식의 연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떤 끝도 없는 상태에서 끝나게 되니 이 논란이 더 많고 근데 음. 사실은 그 논란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화제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것 같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 맞아. 그래서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 작품은 결국에는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정의감이 얼마나 이렇게 허술한 건가를 음음.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한 시스템 안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개인의 모습 뭐 이런 몇 가지 남지 않은 선택지로 계속 좁혀가는데 음. 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음. 그럼 이것 외에 어떤 제3의 길을 팔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음.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음. 상태인 것 같은데 맞아. 시즌 3는 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니까. 보통 2-3회 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생각을 시즌 1이 끝났을 때도 했는데 시즌 2가 끝났는데도 똑같은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쪼끔 아쉽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게 다 보고 나서의 생각은 이 내용을 한 4화 정도로 줄이고 뒤에 4 화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무리했으면은 쪼끔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맞아요. 쓸데기 없는 이야기로 질질 끌고 게임도 뭐 재밌는 요소들도 있었지만 게임으로도 질질 끌고 투표로도 질질 끌고 총싸움으로도 질질 끌었어요. 이걸 꼭 이제 8 화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화, 아무튼 7화. 7 화, 7 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 기묘한 이야기도 한 음. 10회인가 공개하고 파트 1 하고 파트 2는 한 2화 정도 넣어 가지고 음.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적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시즌 파트 2로 3화 정도 더 넣어 가지고 10회 채우고 끝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도 다음 화는 다음 시즌은 저번 시즌간의 그 공백보다는 짧은 것 같던데요? 6월인가? 6개월 음음. 정도 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찍어 놨으니까 편집만 하면 되니까. 음음. 그래 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즌 2에는 영희의 친구인 철수가 나타나고 있다. 시즌 3. 그래 가지고 막 그런 그런 축식도 있던데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를 할 것 같다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참가했을 때 음. 하이리스크 리턴 값이 456억을 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에는 트라우마만 남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음. 게임에 대한 어떤 모두가 결국 한 명 빼고 다 죽어버리는 그 게임의 어떤 무상함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음. 시즌 2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 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즌 3에서 대답할 것인가. 음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무슨 얼음을 생각일까? 남겼다. 응. 아이스맨. 시즌 2는 죽어서 아이스맨을 남겼다. 아이스 에이지. 아 진짜 웃겨.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 그게 막 크게 궁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음.
결국에는 완결이 난 다음에서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철수가 등장을 했다는 건 또 게임을 시킨다는 얘기네? 음음음. 아니 뭐 철수 로봇이 알고 보니까는 막 그 살인 병기라든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음음. 그것도 웃겨 근데 막 음. "자 너네 이렇게 딱 잡아 가지고 다시 저기 뭐야 거기다 로비에다 던져 놓은 다음에 다시 게임해."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키워드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는 건 이제 뱃속의 아이와 음음. 그 양동근 부녀, 음. 은장도를 꺼냈잖아요. 음음. 그럼 그 은장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음. 뭐 이런 것들이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그 풀려나갈 것인가. 왜냐면 아이가 죽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건 어떤 불문율 같은 거니까. 불법이래요. 그런 아이를 죽게 하는 거는 외국에선가.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도 불문율이고, 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갈 것인가 음. 이런 것들이, 또 남은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있다. 아직 음. 풀지 않은 관계들이 많이 있다. 음. 그런 것들이 좀 그래 궁금해지는 어. 그런 그래도 신스림이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 막 또 한다고?' 막 '아우 더러워. 치사해서 안 봐.' 뭐 이게 아니라 그래도 궁금해는 지니까. 그 비슷한 내용 중에 더 에이트 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음음. 그때는 제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를 막 했어요. 정말 맞아. 제가 들어도 불쾌할 정도로 막 토로했던 것 같아. 음.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던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음음. 확실히 뭔가 할 얘기가 준비되어 있구나. 다만 이제 그 제가 언급했던 1 화와 마지막 화에서의 어떤 그 연출상에서의 선택의 아쉬움 이런 음. 게 쪼끔 있긴 했다. 음. 그래서 하지만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즐기는 콘텐츠로서 오징어 게임이 존재한다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고, 어쨌든 요즘에 어디 가서 "이거 봤어요?"라고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 맞아. 안 보는 경우들도 진짜 많고. 음. 뭐 최근에 뭐 위키드 유명했지만 "위키드 봤어요?" 해서 "네." 대답하는 사람들과 "아니요." 대답하는 사람 음음. 중에서는 "아니요."가 더 많을걸? 음.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은 "네."라는 대답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음. 그런 콘텐츠로서의 역할이 음. 있다. 맞아, 그렇게 맞아. 느꼈습니다. 안 본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음하면 다 알고. 그리고 네. 게다가 요즘에 인스타 쇼츠로 너무 이 짤들이 많이 돌아 가지고 사실 안 맞아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그 안 보면 안 될 것 같고. 타노스 더빙판 막 이런 거. 아 뷰티 처음엔 플라워. 뷰티 플라워. 그게 한 3 화에서 타노스는 분명히 비호감이었거든요. 그냥. 음. 그리고 탑이 연기를 한다고?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도 많았고. 음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음. 마약, 보약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대로 써 버리니까 음. 이게 일종의 어떤 형벌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그 그리고 생각 진짜 많이 했어. 타노스 캐릭터가 밉지가 않고 음. 좋았 좋 뭐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음음. 그런 우려들을 쪼끔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맞아. 음.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뱅뱅뱅 춤도 네. 추고.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느낌이 보여 가지고 그니까 그거 좀 재밌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좀 덜 불편했습니다. 저의 한마디는 시즌 2에 '많은 떡밥을 남겨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시즌 3에서 이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궁금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탈북민인 이 강노을 의한 이야기는 어떻게 될 건지, 맞네. 그리고 그것도 있네. 스파이로 밝혀진 오달수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죽고 나서 성기훈의 이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대호 이 겁에 잔뜩 질린 대호는 또 뒤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등등 너무 많은 떡밥들을 시즌 2에다가 남겨 놓은 것 같아서 시즌 3에 어떻게 이 떡밥들을 모두 회수할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걱정 반, 궁금 반 약간 이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뒤에 시즌 3를 안 보지는 물론 않을 것 같고요. 추천은 뭐 사실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시즌 1을 봤으면은 시즌 2는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거 돌아다니다가 이거 보면서 '어 요즘 트렌드? 나 놓칠 수 없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고 같이 즐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추천은 그냥 그 추천하고 싶은 거는 1 화를 보다가 접으신 분들한테 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음. 쪼끔 한 2 화까지 참으면 3 화부터는 게임합니다. 그러니까 "쪼끔만 참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사실 저 할 말을 다 해 버려 가지고 음음. 한마디 짧게 하자면 "한 판 더."라고 하겠습니다.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한 판 판 더. 더. 한 판 더. 이렇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에 보아요. 감사합니다. 야.